뭐? 한국이 멈추면 전 세계가 멈춘다고?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한국의 바이오, 배터리, 조선업이 세계 시장의 표준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기술을 무시하는 G7의 이탈리아 전략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던 그는 왜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살고 있는 45세 전략 컨설턴트 로베르토 마르키입니다. 그 토리노의 여름밤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배터리 조립 공장에 서서 갑자기 동기화된 신호가 끊어지는 걸 보고 있었죠. 저는 20년간의 전략 컨설팅 경험으로 무심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그냥 시스템 오류야. 글로벌 공급망을 분석하고 취약점을 찾아내고 다국적 기업을 위한 비상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명성을 쌓아왔어요. 맞춤형 이탈리아 정장과 효율성의 상징인 은색 금속 시계를 항상 차고 다니며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패턴을 발견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내 눈앞에서 형성되고 있던 패턴은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홀 보안 포럼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탐구는 그저 인맥을 쌓고 다음 고객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데이터를 모을 기회처럼 보였죠. 전에 듣지 못한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리우스 디발이 무대에 올랐어요. 이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최근 미국의 관세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 나카무라가 힘없는 작은 국가들의 침묵에 대해 킥킥거리며 웃고 있을 때 디발은 그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죠. 56일 후에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아십니까? 목 뒤로 불편한 따끔거림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리더십이 강하고 목표 지향적인 전략가 성격인 저는 즉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제 전형적인 반응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디발이 설명한 침묵은 약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험의 부름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요. 저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 보고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권력 역학을 이해하도록 초대받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더 똑바로 앉으면서 글로벌 영향력에 대한 오랜 믿음에 처음으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느꼈어요. 머릿속에서는 토리노의 그 밤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연결 끊김이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면? 더 큰 무언가의 첫 신호였다면? 회의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메모를 하거나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하품을 참고 있었죠. 아무도 제가 보기 시작한 것, 겉보기에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들 사이의 연결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메모장의 토리노 사건, 미국의 관세, 이탈리아의 침묵 사이에 선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 손은 거의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고 의식적인 마음으로는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지도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디발은 계속 말하고 있었지만 저는 점점 더 제 생각에 빠져들면서 그의 말이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명확한 데이터, 논리적 결론, 예측 가능한 결과의 세계. 제가 구축한 편안한 세계가 균열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세션이 끝나자 사람들은 일어나서 정중하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메모장을 응시하고 있었죠. 제가 그린 선들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패턴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메모네요, 마르키 씨.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디발 자신이 제 메모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걸어가고 있었고 저에게는 답보다 더 많은 질문만 남겨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아래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오랜만에 작고 불확실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제 편안한 삶이 완전히 뒤집힐 것이고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로 끌려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디발의 타임랩스 영상이 지연 패턴을 보여주기 시작했을 때 제 분석적인 마음은 즉시 그 의미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이건 조율된 것일 리가 없어요. 물류 측면에서 불가능하죠. 외교적 결과도 너무 심각할 거예요. 단순한 우연이야.
저는 혼잣말을 하며 노트북에 의심스러운 도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 내면의 저항은 뒤발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 벽을 쌓고 있었어요. 제가 2등급으로 분류했던 국가가 그렇게 정교한 대응을 조율할 수 있다니요. 클레어 해리스가 일어나 증거의 의문을 제기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그녀의 회의적인 태도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결과만이 유일한 증거인가요? 그녀가 물었는데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결과가 바로 증거입니다. 뒤발은 그 짜증나는 자신감으로 대답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비웃고 있었죠. 이탈리아인으로서 우리도 조선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뭐가 다른 걸까요? 그런데 그때 거대한 컨테이너선 아크 빅토리아가 화면에 나타났고 통계 자료가 물리적인 타격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글로벌 대형 선박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LNG 운반선의 90%가 한국에서 건조되고 있었고 첨단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이 한국 기술로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제 정신적 틀이 균열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뒤발은 원치 않게 제 멘토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놓쳤던 글로벌 권력 역학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만들고 있었죠. 그가 한국의 반도체 우위인 디램 시장 점유율 70%, 낸드 플랫이 50%를 상세히 설명했을 때 더 이상 무시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제 거부감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전략 컨설턴트로서 그 의미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패턴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직접 조사를 시작했어요. 화면의 푸른 빛이 제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한국의 전략 산업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발견한 정보마다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뒤발의 발표 전에 그를 만나기 위해 일찍 컨퍼런스에 도착했습니다. 빈 홀에서 혼자 노트를 검토하고 있는 그를 발견했어요. 더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날 밤 조사한 자료를 그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뒤발은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네트워크가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당신의 목적은 뭡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섬뜩했어요. 규칙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키 씨.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뒤처질 겁니다. 사람들이 홀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뒤발은 작은 USB 드라이브를 건네주었어요. 여기에는 공개 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당신이 옛 관점을 버릴 준비가 됐을 때 보세요. 주머니에 드라이브를 넣으며 무게가 돌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돌아가고 싶었어요. 명확한 데이터와 예측 가능한 패턴의 편안한 세계로요. 하지만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세션 동안 다른 발표자들의 말이 거의 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계속해서 뒤발의 말과 주머니 속 USB 드라이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택이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배우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편안하게 눈을 감거나 글로벌 권력에 대한 새롭고 불확실한 이해의 세계로 발을 내딛거나. 저녁이 되자 제 저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호텔 바에 혼자 앉아 결정을 내렸어요. USB 드라이브를 노트북에 꽂고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본 것은 국제관계, 공급망, 그리고 현대 세계에서 권력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었어요. 제가 진정으로 경계를 넘어선 순간은 뒤발이 한국의 외교적 독립성을 발표했을 때였어요. 미국 반도체법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 공유를 거부하고 있었고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2년 내에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고 러시아 제재에 대한 독립적 대응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 그렇게 결단력이 있는 걸까요? 중국 대표 리 윤이 물어보고 있었어요. 국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뒤발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분석적 맹목성을 깨닫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국가들을 물리적 크기, 군사력, 역사적 영향력 같은 구식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사고 모델은 기술적 영향력, 전략적 인내, 그리고 서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의 힘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낯선 영역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확신하던 것들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방안을 둘러보니 이런 새로운 이해의 잠재적 동맹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클레어 해리스도 자신의 입장을 재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명확성을 방해하는 적들도 눈에 띄었죠. 국가적 자존심, 인지적 편향, 제도적 관성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독일 대표 한스 밀러의 불편한 표정은 그가 이미 이런 변화를 알아차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전략적 해상 통로를 통제하는 기술이군요. 태블릿을 꺼내 조심스럽게 작성했던 메모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 선입견을 제쳐둘 수 있을까요? 새로운 형태의 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 조용한 거인을 설명하기 위해 제 전략적 틀을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요? 제 컨설팅 사업 전체가 글로벌 공급망의 지렛대 지점을 찾는 데 기반을 두고 있었어요. 이제 현대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렛대 창출자 중 하나를 놓쳤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직업적 굴욕감은 강렬했지만 지적 도전은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습니다. 우아한 컨퍼런스 센터가 갑자기 제가 고군분투하는 학생이 된 교실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메모장에 새로운 패턴을 그리면서 글로벌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재구성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커피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해리스가 접시를 내려놓으며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친절해 보였습니다. 꽤나 충격적인 발견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같은 누군가의 동반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영국 기업들에게 아시아 시장에 대해 조언해왔어요. 그녀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풍경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죠. 틀렸네요. 우리는 메모를 비교하면서 분석에서 공통적인 맹점을 찾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기술적 병목 지점이 어떻게 전통적인 형태의 힘보다 더 큰 지렛대를 만들 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룸으로 돌아오니 사회적 역학이 변화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뒤발의 발표에 대한 수용성에 따라 모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 존슨처럼 가슴에 팔을 단단히 접은 채 무시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른 이들은 열심히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질문으로 얼굴이 생기 넘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류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국적이나 기관 소속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조정하려는 의지에 따라서요. 진짜 시험은 한국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분석 틀이 실패했을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뒤발이 한국의 배터리 기술 우위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을 때는 더 이상 저항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점점 커지는 흥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정보는 단지 한국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더 정확한 관점을 열어주는 열쇠였습니다. 이제 경계는 뒤에 남겨두고 있었어요. 옛 지도가 쓸모없는 새로운 영역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도전은 명확했어요. 역사적 가정이 아닌 현대 세계의 기술적 영향력의 현실에 기반하여 그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려야 했습니다. 뒤발이 계속해서 기존 상식을 뒤엎어 나가고 있을 때 최고의 시련이 찾아왔어요. 1. OLED 패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어서고 있었고 2.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최대 바이오 CMO 생산 업체가 되었으며 3. 한국 드라마와 K-팝이 무기 없는 정복 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침내 저항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 시련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적이고 직업적인 것이었죠. 글로벌 권력 역학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제 눈앞에서 다시 쓰여지고 있었어요. 영웅 여정의 중심이 되는 죽음과 부활이 세계 질서에 대한 제2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관점은 죽어가고 있었고 새로운 통찰이 태어나고 있었어요. 사라 윌슨이 구체적인 예를 요청했을 때 뒤발은 제 옛 세계관의 결정타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표준이 글로벌 표준이 되었고 반도체 투자 방향이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상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지적인 것이었어요.
기술적 우위, 상호 연결된 산업, 그리고 전략적 인내가 어떻게 다른 종류의 글로벌 파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틀이었죠. 제 컨설팅 업무, 고객에 대한 추천, 그리고 미래 트렌드 이해를 변화시킬 통찰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포럼 세션이 끝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가는 동안 저는 자리에 남아 열심히 메모를 타이핑하며 패러다임 전환이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보상은 명확성이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가치 있는 명확성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 발코니에 혼자 앉아 어둠이 내리면서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트북은 옆에 닫힌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단순히 받아들이고 제 마음이 새로운 모양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순간이 필요했어요. 20년의 전문성이 이틀 만에 뒤집혀버렸습니다. 제가 경력을 쌓아온 틀이 이제는 어린아이의 블록놀이처럼 단순하고 불완전해 보이고 있었어요. 이런 겸손함은 필요했지만 마치 발밑에 땅이 움직인 것처럼 불안정한 느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귀국 비행기를 취소했어요. 여기서 더 많은 시간과 제가 이제 막 보기 시작한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더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컨퍼런스 센터에 일찍 도착했어요. 소수의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해리스, 한스 밀러, 그리고 이름표에 타나카라고 쓰여있는 일본 분석가였어요. 우리는 로비 한쪽에 모여 커피를 들고 작고 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클레어가 발견해 흥분으로 눈을 빛내며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권력을 완전히 잘못 측정해왔다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며 이상한 흥분과 불안의 혼합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전통적인 권력 측정 방식이 포착하지 못하는 병목 지점을 만들어내요. 한스는 은발을 손으로 쓸어 넘기고 있었어요. 우리 정부는 완전히 잘못된 기준에 집중해왔어요. 탱크와 항공모함을 세는 동안 기술적 지렛대 지점을 놓치고 있었죠.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하며 통찰을 공유하고 서로의 가정에 도전하며 함께 새로운 것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상의 일부였어요. 내 여정을 공유하고 이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죠. 디바리 로비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대화가 잠시 멈추었어요. 그는 우리 그룹을 알아차리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한 후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으니까요. 우리의 변화로 이어진 위기를 촉발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날 늦게 마지막 발표를 들으면서 이전의 혼란을 대체하는 이상한 평화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시련은 제 낡은 사고방식을 태워버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남겼습니다. 배울 수 있는 겸손함과 이 새로운 풍경을 탐험할 호기심이었죠. 한때 깔끔하고 조직적인 메모로 가득 찼던 제 노트북은 이제 지저분한 도표, 질문,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패턴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것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토리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빈 문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완벽한 명료함으로 제 마음속에 제목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핵심 국가의 시대. 일상 세계로 돌아가는 길은 이 새로운 이해를 제 업무에 통합해야 했습니다. 고객들에게 그들의 공급망 취약성이 단지 물류와 재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던 기술적 의존성에 관한 것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제 전략적 틀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타이핑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말이 흘러나오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파워의 개념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전의 지역 강국 또는 중견국으로 분류되었던 국가들이 주요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통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은 이 새로운 핵심 국가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영토 크기나 군사력이 아니라 중요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심적 위치로 정의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 영역이었어요. 여정에서 얻은 지혜였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된 상태로 컨설팅 업무로 돌아갈 것이고 고객들이 기꺼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이탈리아 시골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아이러니에 미소 짓고 있었어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제 전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포럼에 갔던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진정으로 통제하는 조용한 거인들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발견했습니다. 토리노의 배터리 공장 가동 중단은 단지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것이 쓰여진 언어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한국. 문서를 저장하고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조용하게, 하지만 너무나 압도적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구나. 여정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이상 징후를 무시했던 전략 컨설턴트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진정한 힘이 종종 침묵 속에서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현대 세계를 정의하는 복잡한 기술적 의존성의 그물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웅의 여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해라는 영약을 가지고 돌아왔고 저처럼 이러한 핵심 국가들의 부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세계와 그것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토리노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습니다. 깔끔한 책상, 벽에 걸린 액자 속 졸업장들, 제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고객 보고서 더미.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그 주 회의를 모두 취소했을 때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틀을 개발할 시간이 필요해요. 사무실 문을 닫으며 설명했어요. 그 5일 동안 거의 책상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적 의존성을 보여주는 차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공급망 취약성을 추적하고 있었고 핵심 구성 요소의 통제가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일어났을 때 보이지 않는 거인들. 핵심 국가들이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형성하는가라는 제목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 완성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시험은 제 동료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회의실에 모였을 때 제가 시작하자 얼굴에는 회의적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이들은 일주일 전에 저처럼 전통적인 권력 지표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노련한 컨설턴트들이었습니다. 배터리 공장의 시스템 오류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뒤발이 발표했던 사건 타임라인을 보여주며 시작했어요. 그것은 오늘날 글로벌 파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패턴의 일부였습니다. 증거를 설명하는 동안 그들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조선에서 반도체까지, 배터리 기술에서 문화 수출까지. 일부는 의심스러워 보였고 다른 이들은 흥미로워 보였지만 모두 주에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수석 파트너인 마르코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객에게 조언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가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글로벌 영향력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후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이런 통찰력을 고객 업무에 통합하면서 회사의 명성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지정학적 위험에만 초점을 맞췄던 기업들이 기술적 의존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메일함은 강연 초청으로 가득 차고 있었고 고객 목록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늦게 사무실을 나서려는 참의 뒤발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단 2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여정을 떠났군요. 세상은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닫고 있었어요. 제가 가져온 영약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준비가 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